교육위원회 소속 최의미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신다고 했는데 좀 더 내려주시면 됐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기열 부의장님, 그리고 사랑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원 5선 거구 최유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행정감사 기간 중에 장애인 부모 연대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장애인 학생을 둔 한 어머니가 고등학교 배정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비장애 학생의 경우 중학교 졸업을 앞두고 희망 학교를 지원하게 됩니다. 1단계로 서울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희망하는 학교를 1지망, 2지망 쓰게 되고요. 2단계로는 거주지 학교군에서 1지망, 2지망을 씁니다. 대부분 이 중에서 원하는 고등학교에 배정받거나 혹은 집에서 가까운 근거리로 배정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장애 학생의 경우는 어떨까요? 올해에는 5월에 특수교육 대상자 진학 희망 조사 공문이 나갔다고 합니다. 올해 5월에요. 그리고 8월에 수요 조사를 취합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특수교육 대상자가 가고자 하는 해당 학교에 특수학급이 없다면 학교장은 반드시 특수학급을 만들어야 하고, 교육청에서는 특수학급 교사 인건비, 교실 리모델링비, 교재 교구비 등 특수교육 대상자 교육에 수반되는 모든 것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입장도 있고요. 특수학교 설립을 원하는 장애 학생 학부모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될 때가 많습니다. 또 특수학교 설립도 아니고 일반 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려고 한다 치면 또 학교장님의 태도가 굉장히 소극적이십니다. 이 사진 작년에 많이 화제가 되었던 사진인데요. 아마 의원님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1년 전에 장애인 자녀를 둔 학부모가 무릎을 꿇은 화제의 사진이지요. 특수학교 설립에 관한 주민 토론회 진행하던 중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며 고성이 오가던 중에 장애 학생들이 맘 놓고 공부할 수 있는 특수학교 설립해달라고 장애 학생의 엄마가 무릎을 꿇었던 사진입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릎 꿇는 것보다도 더한 것을 할 수 있는 게 우리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 장면은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고, 특수학교는 혐오시설이 아니라 꼭 필요한 교육기관이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큰 몫을 했습니다. 다행히 온갖 난항 끝에 그곳에 특수학교 설립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반대하는 주민들과의 크고 작은 마찰이 여전히 있다고 들립니다. 다음은 각 자치구별 학령기의 장애인 수를 나타내는 도표입니다.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들, 각 해당 구에 장애 학생들이 얼마나 있는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십시오. 학령기 장애 학생의 수는 많은 곳은 988명에 이르고 있고요. 적은 곳은 111명으로 자치구마다 크고 작은 편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25개 자치구 어디에서나 배움에 목말라 하는 장애 학생들을 쉽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에 있는 특수학교 명단과 학생 수 현황표입니다. 공립특수학교 8개와 사립특수학교 19개를 모두 합치면 총 27개의 특수학교가 있습니다. 각 자치구별로 보면 광진구, 성북구, 도봉구,
은평구, 서대문구, 강서구, 서초구의 각 1개교, 종로구, 노원구, 구로구, 동작구, 송파구, 강동구의 2개교, 그리고 많은 곳은 강북구의 4개교, 관악구의 4개교가 있습니다. 그나마 특수학교가 있는 곳은 좀 사정이 낫지요. 특수학교가 전혀 없는 곳도 수두룩합니다. 중구, 용산구, 성동구, 동대문구, 성북구, 마포구, 양천구, 금천구, 영등포구 등 9개 지역에는 단 하나의 특수학교도 없는 실정입니다. 두세 개의 특수학교가 있는 지역도 특수교육 대상자들을 모두 수용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럼 특수학교에 못 가는 우리 장애 학생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일부는 일반 학교에서 일반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특수학급에서 생활하거나 형편이 또 그렇지 못하면은 일반 교실에서 비장애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일반 학급에서 학교 생활이 가능한 장애 학생들은 비교적 장애 정도가 중증이 아니기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들은 바로는 중증의 장애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급이 없어서 일반 학급에서 생활하는 장애 학생들도 꽤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들의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지요. 다음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약칭 특수교육법입니다. 특수교육법 제27조 1항 특수학교와 각급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한다. 유치원 과정,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각 학교 과정마다 이렇게 법 조항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 특수교육 대상자가 1인 이상, 7인 이하인 경우 한 학급을 설치하고 7인을 초과하는 경우 2학급 이상의 학급을 설치해야 한다고 법조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특수교육법까지 제정해서 지키려고 했던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장애 학생들의 배울 권리, 장애 학생들의 학습권입니다. 비장애 학생의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보통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학교에 배정이 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요. 비장애 학부모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배정이 시작될 즈음 보통 어느 학교가 더 공부를 빡세게 많이 시키는지, 아니면 어느 학교가 내신 받기에 유리한지 이런저런 재보기가 바쁩니다. 하지만 장애 학생을 둔 학부모는 다른 고민에 빠집니다. 버스를 갈아타지 않고 한 번에 갈 수 있는 곳일까? 통학거리가 너무 길지 않은 곳일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 아이를 받아줄 수 있는 학교가 과연 있을까? 그런 고민에 빠지게 되고 그런 고민은 현실로 닥쳐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장애 학부모는 너무나 바쁩니다. 아이에게 도움이 될 만한 놀이치료, 언어치료, 행동치료, 미술치료, 재활치료 등등 아이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면 부지런히 자녀를 데리고 다녀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치료를 일주일에 서너 개씩 하다 보면 정작 엄마는 녹초가 되고 마는데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배정을 앞두고 장애인 학생의 부모는 또다시 학교와 교육청을 상대로 아이의 입학을 허락해 달라고 줄다리기를 하느라 또다시 녹초가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고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해
학교는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한다고 특수교육법에 분명히 적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과 학교는 유휴교실이 없다는 이유로 장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해주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의 문이 이렇게 특수교육 대상자들에게 굳게 닫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희연 교육감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예, 박기열 부의장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본회의장 2층에는 장애인 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님들이 함께 나와 계십니다. 그러니 조 교육감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육감님, 각 학교의 교장 선생님들은요, 입학을 원하는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학급을 설치해서 장애인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시면 그렇게 해야죠. 예,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특수교실이 부족하다, 유휴교실이 없다, 그런 이유로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하면 교육청은 어떻게 합니까? 예, 지금 아마 아시는 것처럼 사실 공립은 저희가 그래도 상당한 정도의 지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립이 사실 비협조적인 부분이 꽤 있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말씀 가운데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개별 학교의 그 유휴 교실 부분에서 지금 이제 최근에 그 민원이 제기된 S고등학교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담당자들이 가서 이렇게 지금 설득을 하는 중입니다. 아직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예. 교육감님, 설득을 하는 중인데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는 그 답변은 예. 지금 2층에 계신 학부모님들의 속이 타들어가게 하는 답변이십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그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그러니까 교실이 이렇게 비어 있으면 바로 들어가는데 지금 교실을 빼 가지고 해야 되는 마당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S고등학교가 어차피 지금 학생 수가 감소해서 학급 수를 축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하고 특수학급 설치 마련해 주시는 건가요? 예, 물론 저희는 뭐 당연히 최대로 이렇게 그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게 학급 수가 감소하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니까 일단 본격 검토는 안 했습니다만은 학급 수를 축소해야 될 상황입니다. 네. 아까 동료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강제로라도 특수학급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예, 그리고 조희연 교육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립학교에는 특수학급이 비교적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사립고등학교에는 특수학급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지금 특수학급이 5% 정도,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특수학급을 전체를 백분위로 했을 때 사립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특수학급은 5%밖에 안 됩니다. 예, 뭐 하지만 조희연 교육감님, 지금 서울시 고등학교 공립과 사립을 비율을 따졌을 때 어떤 비율이 나오는지 아시지요? 예, 뭐 아주 낮은 특히 사립은 뭐 거의 초등학교, 중학교는 없을 정도니까요.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공립고등학교가 훨씬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고등학교로 가면은 이게 역전이 됩니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립이 62.5%, 공립이 37.5%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대다수의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는 사립고등학교에서 특수학급 설치율은 5%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특수교육 대상자인 고등학교를 찾고 있는 장애 학생들이 갈 수 있는 곳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축소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교육감님. 그렇습니다. 예. 사립고등학교도 반드시 법에 명시되어 있는
특수교육법에 따라 강제적으로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교육청에서 강력하게 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사립학교는 사실 그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 비율 자체가. 예. 네, 교육청에서 사립학교도 재정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립학교도 공공성을 담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물론입니다. 공익성을 담보해야 되기 100%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교육청에서 당연하게 요구해야 예, 되고 예. 강제로 설치해 주실 예.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사립이 60%가 넘는데 네, 거기에 네. 또 5% 내외 뭐 7, 8%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훨씬 그러니까요. 더 사립 인근에 있는 장애인들은 학습권이 침해된다는 그러니까 인근의 얘기가 되죠. 대부분의 예. 고등학교가 사립고등학교인데 사립고등학교가 특수학급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교실을 허용해주지 않기 때문에 예. 멀리 있는 교육청에서 지금 안내해주고 있는 대부분의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는 공립학교는 학생의 집에서 굉장히 먼 거리. 그렇습니다. 하지만 장애 학생들은 활동하는데 이동하는데 시간이 비장애 학생들보다 더 많이 걸리고 그렇습니다. 예. 비장애 학생들보다도 조금만 더 움직여도 더 피곤을 많이 느끼게 그렇습니다. 되는 특수성이 예.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반드시 특수학급 설치 예. 강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다음 청주 사례 기사가 나왔는데요. 예. 이 기사를 보고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지금 청주면은 충청북도 교육청일 텐데요. 기사에서 보시다시피 청주 A 사립고등학교에서 특수학급 설치가 어렵다는 이유로 전학 오기를 원하는 지적 장애 학생을 받지 않았다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관련법 위반과 장애인 차별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은 특수교육 대상자 단 한 명이 요구해도 특수학급은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이 학교는 9월 1일자로 특수학급을 설치 이 학생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는데 지금 이 기사 내용만을 보더라도 인권위의 권고도 있었지만 예. 교육청의 강한 의지가 사립학교의 문도 열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교육감이 힘을 좀 내시고 예,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뭔가 좀 특단의 그 뭐 강제라고 할까요? 어쨌든 네, 그런 네.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저희 저희도. 장애인 부모님 연대와 제가 힘을 실어 드릴 테니 예. 용기를 내시고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사를 보면 반갑기도 하지만 정말 씁쓸합니다. 우리 장애인 엄마들이 싸움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거저 얻어지는 것이 없고요. 이런 현실이 너무 가혹하고 아까 교육감님께 주문했던 것처럼 특수학급 개설 시 서울시 교육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장애 엄마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교육감님, 혹시 특수교육 대상자들에게 그 서울시 교육청에서 인근 학교를 안내해 주시고 가장 많이 받는 민원은 뭔지 혹시 아시나요? 어떤 민원을 주로 받으시나요? 그 특수학급 대상자로부터 파악된 것은 없으십니까? 예,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이제 예를 들면 그 학교 내에서 이동과 관련해서 좀 불편한 들이 있고요. 최근에는 뭐 건물들이 BF 건물이기 때문에 좀 낮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여기 아까 보시면 알겠습니다. 뭐 1인에서 7인인데 그것도 사실 버거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네. 혹시 추가로 또 말씀하실 거 있으면 혹시 민원 중에서 그 통학거리 민원이 혹시 있을까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교육청에서는 상존한다고 특수학급이 있는 보셔도 학교를 됩니다. 안내해주지만 예. 민원인으로서는 그 학교에 가기가 너무 힘들다 이렇게 민원이 예. 혹시 예, 많지 그러니까 않을까? 특수학교 지금 설립을 저희가 나름대로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도 다 그 문제입니다. 통학 네네. 이동거리 특히 일반 학생에 비해서 훨씬 어려운데 이제 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립고등학교 특수학급 설치 비율이 공립고등학교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 뭐 사실 유치원은 거의 없고요. 뭐 지금 말씀대로 공립 위주로 지금 이렇게 특수학급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그 사립학교의 공공성에 대한 인식의 부족 같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예, 기피를 하고 이렇게 되는 면들이 있습니다. 아, 사립학교의 공공성 인식이 부족하다면 예. 사립학교 교장 선생님들을 상대로 공공성 강화 연수를 한번 예, 그래서 저희가 사립학교 계획하는 교장 것을, 선생님 네. 할 때 네. 이제 또 시대적 분위기가 지금 바뀌었지 않습니까? 아까 그 무릎 꿇은 사진이라든가 저는 그게 9월 5일인데요. 네.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사회의 전환적인 날이라고 그래서 생각합니다. 날짜까지 기억하시는군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걸 배경으로 사립학교에도 좀 전반적으로 좀 강하게 요청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교육감님, 혹시 그 특수교육 대상자의 특수학급 배치는 서울시 교육청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지 혹시 아시고 있나요? 예, 학생생활과에서 예, 특수학급 팀, 특수팀이 있으니까요. 특수교육팀이. 학생생활교육과에 특수팀이 있나요? 예, 그리고 이제 학교 지원과에서 또 배정이 또 관련이 되고 그렇습니다. 학교 지원과와 학생생활교육과가 교육과의 특수교육팀. 예. 둘 다 관계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예, 학생 배정은 대개 학교 지원과에서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배정은 학교 지원과에서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특수교육팀에서 네네. 중간 매개 역할을 많이 합니다. 제가 어머님의 연락을 받고 각 네. 교육청에 들어가서 어느 부서에서 어느 업무를 담당하는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조직 안내도를 봤는데요. 경기도나 광주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이나 광주교육청 같은 경우는 제가 쉽게 찾을 수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교육감 밑에 제1부 교육감이 있고요. 그 밑에 교육 1국장해서 유아교육과 특수교육과 교원 정책과 이렇게 해서 특수교육과가 딱 이렇게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찾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몰라서 광주교육청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 거기도 광주교육청 밑에 교육국 산하에 혁신교육과 해서 교육과정팀, 혁신지원팀, 유아교육팀, 특수교육팀, 문화예술교육팀 해서 특수교육팀이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서울시 교육청 홈페이지를 들어와서 눈을 씻고 찾다가 예.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하나 일일이 클릭해서 찾다 보니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진로 교육국 산하 학생생활교육과에서 특수교육 학생들을 팀, 대상으로 예. 업무를 하고 있고요. 팀이 있습니다. 예. 교육행정국 산하 학교지원과에서도 관련 업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저는 이 조직도를 보면서 서울시 교육청이 특수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등한시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요. 혹시 이 조직 개편 아니 근데 단행하실 그 부분은- 계획 있으십니까, 교육감님? 아니 그 부분은 조금 이제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특수교육과로 이제 발전해 가야 된다는 좀 중장기적인 비전은 있는데요. 비전만 그 갖고 부분은- 계시나요? 아니 학교 지원과는 그 학생 배치와 관련된 겁니다. 모든 학생들을 관리를 하니까 네. 그게 분리돼 있는 것이 그 자체가 큰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 교육감님, 예. 지금 장애인 학생 학부모님들이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도 예. 이렇게 담당 부서를 찾아서 일일이 예. 그 담당 부서 주무관 장학사들을 만나는 예.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조희연 교육감님이 지난 3월 예. 장애인 학생 학부모님들이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했을 당시 예. 기억나시나요? 예. 서울시 교육청에서 특수교육과와 통합지원팀 설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아직까지도 검토 중이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과는 뭐 단기 목표로 설정한 건 아니고요. 이제 단지 통합교육팀이 지금 또 중요한 의제로 돼 있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장애인 배정은 일반 학생 통틀어서 학교지원과에서 이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그렇다면은- 광주나 경기도 예, 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을 예, 겁니다. 그렇다면 특수교육과 실제는. 언제쯤 설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1차적으로는 통합교육팀이 이제 그때 장애인 학부모가 그럼 통합교육팀이 또 다시 특수교육과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두 팀이 있는 셈입니다. 근데 이제 과가 되려면 조금 더 큰 부분인데 지금 저희가 제 생각에는 장애인 학생 학부모님들은 두 팀 아니고 원 팀을 원하실 것 같습니다. 특수교육과. 예,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이제 한 과가 한 서너 팀이 되거든요. 근데 예. 이제
그런 방향은 가는데 네네. 지금은 저희가 다른 의미의 조직 개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조직 개편은 뭐냐면 본청을 슬림화하는 겁니다. 오히려 교육감님, 과를 지금 줄이고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수교육 대상자 학생이 예. 공부해야 할 학교를 배정해 주는 게 총 책임이 누구인가요? 궁극적으로 교육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육감님이시죠? 예. 그런데 교육감님이 다니면서 특수학급 설치해달라, 우리 아이 학생 넣어달라 이게 아니라 개개인 학부모님들이 맨투맨으로 학교에 가서 사정하고 구걸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금 특수교육과를 설치해달라는 이유는 책임을 지고 학생 배정을 책임을 지고 해달라는 거고, 예. 학교장에게 책임을 지고 특수학급 설치를 강제해달라는 요구인 이게 겁니다. 지금 그 예, 예. 문제하고 과설치 문제가 예. 바로 동일시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궁극적인 방향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개별 학교에서의 경우는 S고등학교나 이런 부분들처럼 예. 이제 개별 학교에 이제 문제들이 네, 좀 있기 교육감이 때문에 제가 저희가 조금 더 이번에 강력하게 예. 하려고 첫 생각하고 초선 있습니다. 의원으로서 첫 행정감사를 치르면서 교육청 직원들로부터 제일 많이 들은 답변이 뭔지 아십니까? 아실 것 같습니다. 교육청은 너무 검토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만들어 주십시오. 네. 검토 이제 그만하시고 행동으로 옮겨 주십시오. 예. 예, 교육감님, 제가 다음 또 질문을 해야 돼서 예, 두 번째로는 특수학교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문제가 되었던 동영상 먼저 보시지요. 학교 폭행 사건 심약하신 분들은 커지고 예, 잠깐 있습니다. 자리를 비우셔도 폭행에 됩니다. 가담한 사회복무 요원들이 평소에 교사들이 하던 행동을 따라했다는 진술이 나왔는데요. 이 사회복무 요원들이 작성한 진술서의 내용을 김민찬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장애 학생을 때리고 책상 밑에 가두고 괴롭히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 이 영상이 공개된 직후 학교에선 사회복무 요원들에게 진술서를 받았습니다. 먼저 얼차려를 시킨 사회복무 요원은 학생이 잘못했을 때 담임 교사가 그런 식으로 했다며 악이나 학대하려는 생각은 없었다고 적었습니다. 평소 교사들이 지도하거나 훈육하는 걸 따라한 것일 뿐이란 주장입니다. 재단 이사장 면담에서도 사회복무 요원들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한 사회복무 요원은 장애 학생을 책상 아래에 가두는 것도 다른 교사가 종종 했던 일이라고 진술했습니다. 학생을 구석으로 몰아넣고 책상을 서너 개로 이 아이의 몸을 다 막아버리는 거죠. 그거를 공익요원들한테 시켜가지고 그렇게 하고 본인들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교사들이 사실상 장애 학생을 방치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커지고 있습니다. 장애 학생을 주먹으로 때린 사회복무 요원은 교사가 사회복무 요원실로 학생을 데리고 가라고만 했을 뿐 어떻게 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아 난감했다고 적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교사들은 인터뷰를 거부하거나 일부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시인했습니다. 교육적인 차원에서 했는데 아마 그걸 따라서 한다고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사회복무 요원들이 학생들을 괴롭힌다는 걸 당시 교장 선생님도 알고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지난 6월 내부 직원 제보가 있었을 때 행정실장이 이런 사실을 보고했다는 겁니다. 교장 선생님도 그냥 그러냐고 하고 그냥 가볍게 그냥 넘어갔어요. 그 당시 분위기는 진짜 그랬었어요. 하지만 당시 교장은 만약 보고를 받았다면 즉시 조치했을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예, 이 동영상이 문제가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예. 함께 일하던 공익근무요원, 사회복무요원이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한 언론에 제보를 해서 이게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 의원은 이것이 과연 특수교육 보조원으로 일하는 한 개인만의 잘못일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다음 표를 한번 봐주시지요. 자, 이것은 특수학교에서 일하는 직원 분석표입니다. 특수학교에서 특수교사 말고도 특수교육 실무사와 특수교육 보조원, 바로 사회복무요원, 공익요원이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교육청 산하에 있는 27개교 특수학교에 총 303명의 특수교원 실무사가 있고 이보다 훨씬 더 많은 381명의 사회복무요원이 특수교육 보조원이라는 이름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희영 교육감님, 원래 사회복무요원은 어떤 일을 담당하기 위해 특수학교에 배정된 건가요? 예, 요 사회복무 요원 자체는 아예
이게 특수교육 지원, 보조 지원 같이 해서 선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교육 보조 지원은 특수교육 실무사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특수교육 실무사가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종의 그 보조로 이제 지금 사회복무요원이 이게 특수교육 실무사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장애 네. 학생들이 어떠한 행동을 할 때 어떠한 대처를 해야 되는 것까지도 아시는 분이고요. 아시다시피 사회복무요원은 그냥 군인입니다. 그리고 네. 제대로 된 업무 교육 받지도 못하고 배치 받아서 도와주고 있는데요. 전문 교육을 받은 특수교육 실무사들이 해야 할 일을 왜 사회복무요원들로 대체하고 계십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저희 교육청이 하는 일이 아니고 국가적 차원에서 지금 교육청이 진행되고 하는 있는 일이 아니고 일이니까요. 병무청에서 지원을 해주시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일종의 병무청에서 왜 지원을 병역제도의 해주셨나요? 큰 일환으로 예. 아무래도 이제 그 실무사도 어려우니까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양심적 병역법이나 이런 것도 이게 공익적 일로 이렇게 설정을 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한 걸로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공익 요원들, 사회복무 예. 요원들을 계속해서 특수교육 보조원으로 쓰실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예, 아니 뭐 그 제가 부분은 요구하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 없는 분들이 이런 일에 휩싸이는 것은 예. 정말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제가 듣기로는 교육청 관계자가 와서 저희한테 브리핑 했을 때는 예. 예산 부족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산 부족을 이유를 들어서 특수교육 실무사가 해야 할 일을 사회복무 요원으로 대체하는 것은 굉장히 지금 부적절한 처사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제 최 의원님께서는 지금 이제 특수교육 실무사를 보조하는 사회복무 요원을 실무사로 전원 교체하자는 제안이시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그 부분은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니고 이제 단지 조금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또 검토하셔야 되는군요. 인강학원의 경우에는 자, 인강학원의 경우에는 교육감님, 특수교육 보조원이 언제부터 지금 일을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언제부터 특수교육 보조원들이 사회복무 요원들이 특수학교에 배정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건 제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흥분해서 못 찾겠네요. 예, 한번 아마 이게 2006년 교육부가 통합교육에 대한 수요 증가로 특수학교에 필요한 인력에 비해 여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자 병무청에 인력 지원을 요청했다고요. 자, 2006년도에 예산이 부족해서 첫 해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13년이 지났습니다, 교육감님. 이제는 이들의 비중을 줄이고 전문 교육을 받은 특수 교육 실무사로 충원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장애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 환경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예산 부족이라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지 마시고요. 비전문적인 공익근무 요원들의 비중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특수교육 실무사들로 충원해 주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특수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교육청의 자세라고 봅니다. 그리고 MBC 방송 아까 취재에도 보셨다시피 이 공익 요원들이 했던 말 중에 학생들이 잘못했을 때 담임교사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을 봤다. 그래서 그대로 따라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특수학교 교사들을 상대로 그건 대단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굉장한 문제지요. 교남이나 인강의 이것 경우에 또한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사생활 침해된 교사들의 인권을 생각해서 특수학교 내에 CCTV 설치가 불가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제 생각에는 장애 학생들의 특성상 자기들이 학대를 받아도 폭행을 겪어도 당해도 이거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학교 내 CCTV 의무화 해주시기를 또 본 의원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교육감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셔도 되고요. 말씀하신 것 저희가 또 고민하겠습니다. 네네. 존경하는 신원철 의장님과 박원순 시장님 그리고 조희연 교육감님 그리고 선배 동료 시의원 여러분, 장애 학생을 자녀로 두고 있는 어떤 어머니가 자신의 소원은 바로 장애를 갖고 있는 자녀보다
딱 하루만 더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면 남겨진 장애인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본 의원은 정말 가슴이 너무나 먹먹했습니다. 요즘 유행어가 있지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지자체마다 플랜카드도 달아놨더라고요. 장애 자녀를 둔 부모는 온 마을은 꿈도 꾸지 않습니다. 그저 교실 한 칸, 특수 학급 한 칸, 그것만이라도 내어달라고 오늘도 부르짖고 있고, 그래서 2층에 정말 학생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함께 하신 것입니다. 이 부르짖음에 학교장님들과 교육청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응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그리고 이곳에 계시진 않지만 혹시라도 방청하실 각 학교장님,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장애가 그저 불편할 것일 뿐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학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특수교육 대상자들도 비장애인 친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학창 시절을 즐길 수 있도록 학교의 문을 더 활짝 열어주십시오. 비장애인 학생들도 장애 학생들이 그들이 가진 장애가 결코 우정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이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이 사회의 구성원임을 몸소 느끼며 한층 더 성숙할 수 있도록 학교의 문을 더욱 더 활짝 열어주십시오. 이제는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들이 더 이상은 차별받지 않는, 더 이상은 학대당하지 않는, 그래서 당당하게 대한민국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온 마을을 내어주십시오. 이상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